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가 세계적인 해양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섬과 갯벌, 해안 등 천혜의 바다 자원을 기반으로 공동으로 관광 사업을 발굴하고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남 진도에서 경남을 지나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구불구불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총 길이가 2251km에 이릅니다. 푸른 바다 위 수많은 섬은 물론 항구와 갯벌까지 풍부한 자원을 지닌 관광축입니다.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과 부산, 경남 3개 시도가 천혜의 바다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해양 관광 벨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상생 협약을 맺고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관광 상품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새만금 개발청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남해안권 관광개발청 신설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 공동 콘텐츠를 잘 이렇게 협력 사업으로 만들어서 세계인을 남해안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하동 세계 차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여수 엑스포가 그랬던 것처럼 지역 발전에 엄청난 계기를 가져다 줄 것이고요. 부산 엑스포의 효과가 남해안 전체로, 남부권 전체로 확산되는. 남해안을 규제와 보전의 공간으로 묶어 만들 것이 아니라 도로와 백길 등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가 성장의 축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서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목포까지 이렇게 섬들을 연결하는 육상의 아일랜드 하이웨이. 남해안을 끼고 도는 영호남 3개 시도가 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남해안이 국내를 넘어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로 떠오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내년 1월 달에도 광주 전남 지역 기업 체감 경기는 어두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지역 본부가 58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12월 기업 체감 경기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 업황 BSI는 65로 전월에 비해 4포인트가 하락했고, 다음 달 업황 전망 BSI도 64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2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75로 전월과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으며, 다음 달 업황 전망 BSI는 70으로 전월 대비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고흥군이 최근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 확정됐습니다. 국가산단과 함께 우주 관련 테마파크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당장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또 이를 인구 증가로 연계하기 위해 고흥군이 앞으로 바빠질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대전의 연구 인재개발, 사천의 위성, 그리고 고흥의 발사체 등 3군데 특화지구가 연계됩니다. 특히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고흥군의 가장 큰 관심은 국가산업단지와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사업입니다. 일반 산단도 없던 고흥에 도내 6번째 국가산단이 들어선다는 건 고흥군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국비 3,800억 원으로 나로우주센터 인근 52만 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고흥군은 지난 10월 국토부에 제안서를 냈고 내년 1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10여 개의 우주 관련 기업은 물론 산학 융합 캠퍼스와 기업 지원 기관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고흥군은 이와 연계해 복내면 소재지에 행안부의 인구 소멸 기금을 활용한 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국가산단 출퇴근 통근 버스 운행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협력을 해서 꼭 좋은 조건의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 그게 이제 내년부터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사이언스 컴플렉스는 우주 관련 전시 체험을 골자로 한 일종의 테마파크로 고흥군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단순 전시 위주의 우주과학관이 관람객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우주 강국들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5억 원이 내년도 부처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고흥군은 또 앞으로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사나 고흥센터 개소와 그 역할에도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변방이 아닌 정말 접근성과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좀 크게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고흥이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가 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멸 위기의 농어촌 고흥군이 인구 10만을 목표로 하는 우주개발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힘찬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내년 국비 예산 7,300억여 원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3일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에 여수 섬섬길 완성을 위한 화태백야도로 건설 사업 예산 671억 원 등 올해 대비 1,197억 원이 증가한 7,30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특히 내년 국비 예산에 생활 SOC 분야 예산이 대거 확보돼 여러 부문에서 시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양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2곳으로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2만 건의 임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2022년 전남 동부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 그리고 시민사회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까지 강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반복되는 대형 사망사고에 여수산단은 올해도 죽음의 화약고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크고 작은 폭발과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특히 지난 2월에는 YNCC 작업장의 열교 한기가 정비 도중 폭발해 인근 작업자 8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지난달 불이 난 순천 자원순환센터는 재작년부터 매년 화재가 반복되어 온 것으로 드러나 관리 소홀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었고 여수 웅천 흙막이 붕괴 현장은 간척지였음에도 안전평가조차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도처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당분간은 불안해서 저리도 못 다니자. 지금 오늘부터 먹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봄과 여름부터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서 전남 지역은 역대급 가뭄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연말에는 조류 독감까지 확산되면서 AI로 순천만 흙두루미까지 무더기로 폐사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유입된 흙두루미 중에 몸이 약한 여성들이 폐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직 지자체장과 단체장의 비리를 겨눈 수사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정연복 전 광양시장이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공금 10억 원을 횡령했다며 피소돼 수사를 받던 중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초 보조금 유용 혐의를 둘러싼 2심 판결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허석 전 순천시장은 얼마 전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여수 돌산 소미산을 훼손한 업체가 소미산 정상에 재차 대관람차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찬반 논란이 격화되기도 했고 해창만에서 숭어떼가 무더기로 폐사한 것을 계기로 시민들이 또다시 수상태양광 반대에 나서는 등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물고기는 다 죽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것을 다 설치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7월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소송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은 반면 순천에서는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순천만 자벌드와 국가정원 노동자들이 지자체의 책임을 촉구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기도 하는 등 노동계도 다사다난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기록적인 폭설에도 불구하고 식순환 걱정은 사라지기 힘들게 됐습니다. 동복댐 등의 상수원 저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들도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수력 발전에 사용하는 물을 주암댐에 공급하기로 긴급 처방을 내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최근 물을 절약하기 위해 화장실 세면대마다 세면대 절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기존보다 물이 적게 나와 60~70%의 물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물 가뭄으로 인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광주시에서 대대적으로 광주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전체적으로 절수주와 노력을 했는데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처럼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50곳이 절수기 설치와 지하수 사용 등 물절약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복댐 저수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 동복댐은 이달 초 저수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뒤 현재 26.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주에 40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지만 눈은 비와 달리 댐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16.5mm의 효과만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3월부터는 재앙급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민들에게 물절약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연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가뭄 위기는 근본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라며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절수 운동에만 기대지 않고 물순환 체계로 가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뭄 상황을 근본적인 기후위기 행동 마련의 기회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정부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수력 발전용 댐인 보성강 댐물을 주암댐으로 모두 보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암댐도 가뭄이 지속된다면 내년 6월 고갈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한동안 물과의 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 서광교회 초등부 20만 원, 순천시 남재동 김병환의 16통 주민일동 19만 원, 고흥군 남양면 잠두마을 주민일동 18만 5천 원, 여수시 율촌면 덕산리 주민일동 17만 원, 주삼동 개원 장곡마을 주민일동 15만 원, 여수시 둔덕동 익명의 기부천사 13만 2,200원, 충무동 종고경로당 회원일동 12만 원, 봉계동 대광 오투빌 108동에서 110동 주민일동 10만 5천 원, 대광 오투빌 푸른솔 부녀회 10만 원, 소라면 복산 삼리 주민일동 10만 원, 여수시 시전동 항유정 여자경로당 10만 원, 순천시 외서면 대전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월평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여수 신월 대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1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익명기부 8만 1,900원, 순천시 왕조 1동 주공아파트 5차 501동 주민일동 7만 3천 원, 여수시 둔덕동 주민 최선진 7만 원, 돌산읍 대촌마을 박경자 5만 원, 순천시 서면 세동 마륜 주민일동 5만 원, 왕조 1동 서해 골드빌 아파트 관리사무소 3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순천시가 올해 전국 지방세 발전 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은 데 이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 한 발 앞선 혁신적인 납부 편의와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을 꾸준히 도입해온 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이 같은 지방세 분야의 성과가 전국 표준 명품 행정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수 확보 방안을 발굴해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